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를 고객사를 가진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고객사 다변화 가진 측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 HBM 관련돼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저온의 고압 어닐링 장비 하는 데는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계속 기술적인 진입 장벽에 의해서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투자 아이디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는 2차전지랑 반도체랑 그전에는 이제 2차전지 가면 반도체 못 가고 반도체 가면 2차전지 못 가고 그러다가 또 최근 흐름들은 2차전지랑 반도체랑 둘이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가다가 밀리고 이런 형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는 기대감도 많고 우려도 아직은 섞여 있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업황을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2차전지의 비중,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을 때는 2차전지가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2차전지가 물론 주가가 빠졌다고 하지만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전지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 봐야 되고요. 예전과는 말씀 주신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반도체가 2차전지 없이 별도로 가기는 어렵고 2차전지나 반도체나 같이 가는 전략으로 봐야 되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아직 저는 그 물음표라고 보지만 숫자는 개선되는 추세는 분명히 일단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9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올해 99억 9천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숫자적으로 99억 9천만 달러가 최대치긴 한데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감소폭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폭이 20% 넘게 감소했다가 수출 감소폭이 14.4%. 그러니까 감소폭 자체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일단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 3분기에 일단 매출 11.7% 증가하면서 67조로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77.9% 감소했는데 시장은 2조 4천억이라는 영업이익 수치보다는 반도체가 1분기에 4조 6천억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2분기에 4조 4천억으로 2천억 정도 줄었고요. 3조 안팎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는 반도체 쪽에서 흑자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부 전망 공식적인 건 이제 네. 그 실적 발표, 본 실적 발표할 때 맞습니다. 하겠지만 그 네. 추정된다는 거죠 지금. 네, 3조 안팎으로 지금 추정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적자폭 줄어들었다는 거에 좀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론은 삼성전자 실적이 그 반도체로 인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건 아니고요. 스마트폰 쪽에서 그렇죠. 판매가 좀 잘 나온 거고 제일 실적 끌어올렸던 거는 역시나 OLED 쪽 디스플레이 예. 패널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저는 멀었다고 보는데 다만 다행인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여러 가지 이슈들 뭐 HBM 관련돼서 HBM도 이제 원래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지연돼서 4분기 그러니까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고 디램 가격이 현물 가격 기준으로 9월 달에 1,448달러 연중 최저치를 찍고 더 이상은 좀 안 빠지고 지금 10월 15일 기준으로 1,500달러, 1,510달러를 넘었으니까 이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등 나온 거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 나온 걸로 끝이 아니라 반등 나온 게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반도체 그 일평균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 관련돼서 이 증가세가 지속되는지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스마트폰 PC 업체 반도체 재고가 3년 내에 최저치에 달할 정도로 많이 줄었다. 그러면 올해 4월 달부터는 올해 4분기부터는 다시 재고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축적하려는 수요가 있을 거다.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과 PC 쪽부터 재고 축적 수요는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4분기는 너무 빠르고 1분기부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내년 1분기부터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중국 내 그
한국 반도체 공장을 VE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이 말은 미국산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중국 공장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일단 삼성 시안 공장만 해도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렌에 지금 낸드 플래시 20%, 우시에 디램 4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그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 엄청나게 매출과 이게 타격을 받는데 다행히 이게 최종 한국 반도체 공장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받았다는 거는 중국 관련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좀 해소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디램 가격 반등 나왔다는 거 좀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가 33% 압도적으로 낸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2등이 키옥시아입니다. 키옥시아가 19%, 3등이 하이닉스랑 솔리다임 그 합작이 18%, 4위가 웨스턴 디지털이 13%인데 이 지금 오늘자 기사 나온 거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를 제치고 일본의 키옥시아 2위 업체랑 4위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해서 낸드 시장 1위 탈환하겠다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럼 경영권은 어디가 가잖아요. 일본 키옥시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치고 낸드 같은 경우는 디램하고 다르게 5개 업체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 2등부터 5등까지가 너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 2위랑 4위 업체가 합병을 해서 삼성전자의 낸드 그거를 뺐으면 상당히 또 그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잡으려고 미국, 일본이 연합군 했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이 부분 관련돼서 다행인 부분은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을 5조 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반대하면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모멘텀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 미세 공정 아주 어려운 선단 공정의 50% 물량을 담당했던 어플리케이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엑시노스가 작년에 다 떨어지고 지금 100% 다 퀄컴 스냅드래곤으로 100%가 다 삼성전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선단 공정 그 3나노에 들어가는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올해 24년도 이제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S24, S24부터는 다시 엑시노스가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 두 가지 모델에 왜냐면 50% 파운드리 공정 선단 공정 50% 장려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 엑시노스 물량이 다시 퀄컴 스냅드래곤에서 삼성의 엑시노스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 부분 관련돼서 파운드리에 대한 공정 중요성도 커지고 그 휴대폰 관련돼서도 당연히 휴대폰 업체가 퀄컴 쓰는 것보다는 엑시노스 쓰는 게 훨씬 삼성 휴대폰 업체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BM 또 얘기를 해야죠. 워낙 뭐 네네. 시장에 관심이 HBM이고 지금 첨단 HBM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공급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걸 얼마나 빨리 따라잡아서 물건을 납품하느냐. 네, 그게 이제 관건이고 역시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죠? 네네. 수율 올리고 만들고 콜 테스트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오늘도 이제 치고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HBM 관련해서 뭘 봐야 됩니까? 네, 엄청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뒤졌어요. 지금 이미 뒤졌고 네. 지금 원래 9월 달에 HBM3를 삼전이 납품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11월 달로 양산이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HBM 기술 경쟁력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하이닉스가 이미 빠르게 지금 격차를 지금 벌려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HBM3 관련돼서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최신 공정에 맞는 그렇죠. 최신 네. 제품 생산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는 인증 절차를 걸쳐야 되는데 이미 인증 절차 걸치는 거 관련돼서도 원래 9월 달 아까 11월 달에 2달 양산이 연기됐지만 2달 양산 연기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인증 절차 수개월 걸리는 것만큼 더 2개월 플러스 뭐 4개월에서 6개월이 더 지연되는 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사실은 삼성전자 쉽지 않겠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초가 정상적인 HBM3 양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투자 자체를 HBM3 관련된 부분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원래 그러면 HBM3 관련돼서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전공정 후공정 그 디램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해 23년도에 투자가 20조 후반이었다면 내년에 20조 초반 정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프라도 늘어나기 어렵고 투자도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3로 과연 뭐 이거를 주가에 반영할 만큼 의미 있는 양산을 할지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고 그 HBM3 관련돼서는 계속 좀 하이닉스가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HBM 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이 초반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은 삼성도 손 놓고 있지는 않는다. 우리가 샘성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삼성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도 보다가 삼성 밸류체인 뭐 이오테크닉스부터 이렇게 네네네. 봤었잖아요. 네네네. 하나마이크론 보다가 네네. 결국은 다시 당분간은 SK 하이닉스냐. 네, 그럼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기업들을 봐야 돼요, 장비 업체들도. 네, 일단 그 HBM 관련돼서는 기술 경쟁력이 확보가 되거나 네.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범용 쪽보다 이 최신 공정이나 최신 제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장비도 차세대 장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구분보다는 차세대 장비를 쓰는 업체 아니면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그 하이브리드 본딩 할 때 이 칩넷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칩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칩넷을 구현하려면 저온에서 어닐링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HPSP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네. HPSP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를 고객사를 가진 글로벌 탑 5에 들어가는 고객사 다변화 가진 측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 HBM 관련돼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저온의 고압 어닐링 장비 하는 데는 이 HPSP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계속 HPSP가 기술적인 진입 장벽에 의해서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전공정, 후공정 다 지금 필수적으로 증설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증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서 까는 게 소위 말하는 CCUS라는 장비입니다. 그 CCUS 만드는 장비 업체가 뭐 STI 그다음에 한양 ENG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가장 첫 단에 들어가는 회사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다음에 HBM3 관련돼서 디자인 설계 쪽 IP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금 글로벌 2개 업체가 양분하고 있는데 그중에 1등이 시놉시스고 2등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구분하지 말고 기술적인 장벽, 진입 장벽, 네. 아까 HPSP 같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HBM3 관련돼서 IP를 제공하는 업체가 2개밖에 없구나. 그럼 그렇게 고객군, 그러니까 그 납품하는 고객군이 딱 정해져 있는 핵심 업체들, 디자인 설계 업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세대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장비 관련돼서는 지금 아까 STI의 리플로우 장비 같은 회사들이 지금 차세대 이 반도체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장비 하는 회사,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그다음에 디자인 설계하는 회사, 요 회사로 좀 차별화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고객사 구분하는 것보다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가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전략이네요. 지금 우리는 이제 HBM 모멘텀을 할 때 SK 하이닉스 계열이냐 삼성전자 계열이냐 어디가 앞서니 이렇게 보는데 그런 그 분류보다는 그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가진 네네. 또 이제 지금 그 HBM이나 공정 가운데 꼭 필요한 네네. 기술적인 진입 장벽으로 네네. 필요하거나 둘 다 쓰이는 네. 그런 쪽의 기업을 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네네. 반도체에 관한 투자 아이디어 정리해 봤어요. 예,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